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나민이. 네,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종국 씨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하죠. 종국 씨랑 저랑 탈북하게 된 루트? 조금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루트잖아요. 네, 일반적인 루트랑은 좀 다르니까. 근데 그만큼 저희가 또 평양에 살면서도 몰랐죠.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몰랐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도 몰랐었거든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유럽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럽에 나가서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가끔 그렇죠. 주변에 그런 얘기는 들었었죠. 남조선으로 튀었다. 도망갔다. 튀었다라고 하죠, 보통. 반역자. 네, 뭐 그런 가끔 듣긴 했었고 한국에 와서 또 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뭐 한국에 입국해서 다음 날부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사를 받는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저희를 따로 교육해주는 하나원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아마 정국 씨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예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있을 때는 또 북한을 통해서 유럽에 나갔을 때는 전혀 몰랐었지만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올 때 뭐 한국에 가면은 집을 준대, 뭐 돈을 얼마 준대, 뭐 이런 거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당연히. 그렇죠.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제도라고 하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미니 씨는 어떻게 살 생각하고 왔어요, 한국에 올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살아갈 생각을 했었고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일한 만큼 돈을 준다. 네, 그리고 뭐 일만 하면 북한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알고 있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도착하잖아요.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다음날 바로 내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알아봐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국정원 분들이 마중 나오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냥 길 안내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데려가면서 뭐 화장실 들렸다 나오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래요.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뭔데 이 사람들이 왜 나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버스에 태우더니 뭐 병원에 데려가요. 마지막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비행기를 탔던 국가가 어디예요? 거기가 독일.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국정원 분들이 같이 안 오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저 혼자 왔어요. 진짜로? 네.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려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가 보다. 똑같은 대사관 쪽에서 일하시는 그런 관련된 분인 줄 알았어요. 어림짐작은 했겠죠. 저도 모르게. 국정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갑자기 막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 데려가서 막 검사를 한대요. 막 피 검사하고 막 이러는데 누구 환자로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나를 왜 검사를 해? 내가 아프지도 않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막 국정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짐 검사 몽땅 다 하고 심지어 다 옷도 벗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속옷까지 다 검사를 해요. 갈아입히고 국정원에서 내주는 옷으로 그 다음에 방에 이렇게 들여놓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다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어느새 나는 이렇게 방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조사관분이랑 앉아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때 국정원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같이 오시면서 살짝 그 언지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국정원 조사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을 많이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구나. 한원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에 도착해서 뭐 막 검사 받고 갑자기 막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미 들었으니까 그래 뭐 내가 누군 줄 알고 뭐 검사하겠지 뭐 조사하겠지 간첩인지 아닌지 보겠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가물에 콩나듯 탈북민이 들어와서 갑자기 제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탈북민을 그거 맞이하고 정말 놀랐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입소시키고 조사하고 하나원을 보내고 하나원에서 또 집을 배정해주고 종착금 나 이렇게 배정해주는 그 과정까지 법적인 시스템이 일단 마련되어 있고 너무나도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맞아요. 와,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국가 사업으로.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국정원에 있었는데 뭐 여기서 뭐 말 안 듣고 생활 제대로 못하면 벌점이 있대요. 그래서 벌점 받으면 맞아요. 뭐가 나쁜데요? 그러니까 뭐 정착금에서 삭감이 된대서 정착금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살 수 있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들은 거죠. 내가 난 정착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정착금 필요 없어요. 대단하시네. 난 내가 이래서 벌 거니까 정착금 필요 없고 그냥 내보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게 그때 너무 철이 없었죠. 제가 인천에 배정받았잖아요. 근데 인천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인천에 배정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아, 기다렸다고요, 열심히? 당연하죠. 뭐 다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탈북민 정책 이게 너무 잘 되어 있구나. 놀라웠고 고마웠죠, 사실. 그렇죠. 뭐 28,000명이었거든요, 그때는. 28,000명이나 되는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쇼킹했고, 맞아요. 그분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의 정착지원금, 임대주택들 다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는구나. 뭐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삶은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 어린, 이병헌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네. 거기서 이병헌 씨가 처음에 친구랑 같이 부두에서 하역 작업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로 하루 일한 돈으로 햄버거 사 먹고 이런 것들. 저도 약간 그런 걸 상상하면서 왔어요. 그것까지 염두하고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뭐 임대주택을 주고 국정원 하나 얹어치면서 야, 너는 나가서 대학 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 지원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의 기회가 열려있다, 공부해서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지? 이런 거 알면 더 기쁜 마음으로 빨리 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물론 다 지원을 해주지만 나와서 사회 정착해서 일하시는 분들 취업 장려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미래 행복 통장이라고 해서 3년 이상 꾸준히 한 회사를 다니면 통장 돈을 불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하면 나오는 또 그런 취득 맞아요. 그 장려금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지방에 거주하면 뭐 네, 맞아요. 주거지원금 뭐 그런 것도 또 장려금 있고 또 따로. 있고. 네, 정말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죠. 그런 걸 찾아서 일일이 막 그 혜택을 받기에는 이미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그냥 이제부터는 좀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처음 온 탈북민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제도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일단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게끔 도우미 분들도 다 있고 담당 하나센터도 다 있고. 법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았나요? 저는 맞아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에 관한 네, 법률 네, 이거잖아요. 그 네. 법에 의거하여 하나원이라는 기관도 생기는 거고 모든 제도가 있는 건데, 솔직히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갔는데 한국 사람의 그 북한 정착을 위한 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저 하나 잘 살려고 왔을 뿐인데 나 잘 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법률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고마웠다. 네, 이 얘기였습니다.